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조금 쑥스럽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 선생님으로 살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남의 이야기 같아서 뭔가 어색하긴 한데 여튼 약 6개월 전에 한국어 선생님들의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강연했던 영상을 통해서 태국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부터 프리랜서로 일했던 경험,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야기까지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다만 제가 그때 인터뷰 형식의 강연이 1시간이 넘다 보니까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가 1시간이 넘는 영상은 편집할 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빨리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네요. 여튼 한국어 선생님 엘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제 사회를 맡아서 엘도 선생님과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강연자분께서 혼자 쭉 준비한 것을 발표하시는 방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방송처럼 주고받고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엘도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선보 선생님들. 저는 한국어 교육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엘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제 첫 라이브를 데뷔할 수 있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부분 거의 다 한국어 교육 하시는 분들, 이제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도 선생님의 전공과 자격증 유무가 궁금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네. 일단 우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한국어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대학교 때 저는 2급 교원이죠. 2급 교원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석사도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하셨나요? 석사는 제가 언어정보학 협동과정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고 제 주 전공은 말뭉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은 한국어 교육으로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자격증, 그리고 전공 물어봤으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네. 외국어를 좀 하시나요? 외국어는 그래도 한국어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영어로 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외에 또 다른 거고 영어 하나 하시나요? 네, 지금은 딱 영어 정도만 음,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네. 주세요. 이제 저희가 오늘 엘돈 선생님의 많은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칠 건데, 네. 해외에서 교원으로 활동하신 것과 유튜브나 인스타 등의 온라인에서의 네.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 그리고 굉장히 드문 경험이죠. 방송 출연, 그 외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어떤 회사 생활도 하셨다고 들어서 그렇게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가장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하셨던 외국에서 교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태국을 가게 됐어요. 혼자서 그냥 태국을 간 건 아니고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일단 제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사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안 나와요. 네.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했어도 제 기억으로는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학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원 자격증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찾다가 이렇게 파견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파견 프로그램을 저희가 졸업 예정자라고 하죠.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 자격증 취득이 예정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은 꿀팁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저는 2학기 때 8월에 졸업을 하고 음. 자격증이 10월 말에 11월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사나 석사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틈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해외 지원은 이제 졸업 예정자로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갔다 오셨고, 네. 태국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태국에 대한 이것저것 저희가 물어볼 거지만 네.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제일 많이 할 얘기는 결국 돈 얘기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 버셨습니까? 얼마입니까를 끊임없이 여쭤볼 건데 네. 엘도 선생님이 좀 곤란하신 부분은 잘 이렇게 좀 조져져 주실 거라 믿고 네.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이게 어. 물론 어디서 정보가 다 있기도 해요. 뭐 이제 네. 파견하는 곳의 공지나 그 외부에 있지만 사실 조금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도 막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파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몇 년 정도 갔다 오셨는지를 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우선 이 파견 프로그램은 제가 얼마 받았습니다를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게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단 근데 우선 그 파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달러를 받아요. 근데 그 달러를 이제 다시 그 현지 화폐로 돈을 그러니까 바꿔서 변환돼서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18 년에 갔어요. 2018 년에 갔을 때는 어 네. 한 1,600,000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네. 근데 그것도 한 달에 1,600,000 원을 받는 게 아니고 3 개월에 이제 한 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3 개월에 3 개월치를 한 번에 받은 거죠. 네. 그러면은 아마 3 개월로 해서 아마 한 번에 한 5,400,000원 정도를 아니다. 4,800,000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음. 그런데 이 파견 프로그램이 이제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급여가 지금 제가 간 거에 비해서 거의 1,000,000 원이 올랐을걸요? 그게 또 국가마다 좀 다른데 맞아요. 태국이 그 정도고 또 예를 들어서 미주나 유럽 쪽으로 음. 가면 좀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지죠. 음. 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10 개월 정도 있었어요. 음. 근데 이 파견 프로그램의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10 개월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럼 어떤 주거나 거기 네. 숙소가 제공되거나 식비나 음. 이런 것들도 다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또는 안 해 주기도 하는데 안 해줄 경우에는 뭐 돈으로도 줘요. 네. 그 돈 수준은 좀 어떻게 아 어느 정도가 될까요? 태국 현지에서의 딱 구할 수준인 것 아. 같은데 음. 근데 진짜 하나 좋은 게 세금을 안 떼요. 이게 어. 왜냐면은 저희가 받는 게 지원비고 체류비라는 느낌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요. 순간 솔깃했습니다. 예. 세금을 네. 떼는 말에. 네.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래서 좋죠. 갔다 와서 제가 세금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 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랄까 체류 비용으로 받는 음.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네. 아까 이제 AN 선생님께서 태국 네. 어디로 갔다 오셨냐고 아. 여쭤보셨어요. 제가 갔다 온 곳은 진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곳인데 바로 깜팽펫이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치앙마이에서도 정말 딱 버스 타고 6 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공항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방콕이나 치앙마이를 가려면 무조건 고속버스 한 6 시간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너무 친환경적인 곳이었어요. 또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어떠셨나요? 그 활동 그 학생들은 어떻고 교육 아. 환경. 우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음. 근데 이게 확실히 지역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네. 저는 너무 행복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저는 동거를 했어요. 도마뱀들이랑. 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뱀들이 자꾸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1 마리가 2 마리가 되고 나중에는 뭐 한 7 마리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동거를 했는데 뭐 그 부분이랑 음 그리고 그 태국이 들개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가끔 출근하다가 뭐 들깨랑 레이싱 좀 하고 그랬어요. 네. 네, 되게 그런 부분은 되게 뭔가 익사이팅했는데, 근데 일단 우선 저는 제가 그 파견을 가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 스스로의 그 직업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높았어요. 일단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고, 음. 그리고 저는 태국 파견을 가게 되면 지금 제가 간 프로그램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학생들이 일단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도 되게 좋아해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갓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완전 새내기잖아요. 새내기 선생님인데 제가 하고 싶은 한국어 수업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음. 사실 어학당이나 이런 그 다른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센터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센터에서 원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보고 싶었던, 지금까지 정말 시도해 보고 싶었던 수업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었어요. 물론 학생들은 그게 뭐 네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생 정도였고 수준은 좀 어땠었나요? 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 주로 토픽이 한 1 급에서 2급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초급자 위주의 수업을 네. 하셨고.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는 막 토픽 5 급도 있고 어. 네 6 급이 있기도 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방콕이나 치앙마이 쪽은 좀 한국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뭐 국립국제교육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로 네. 좀 파견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조언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일단 우선 제가 갔다 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게 네이버 카페 한교파라는 카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제가 이번 연도 파견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이 또 채용 공고가 뜨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아마 준비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진짜로 태국이나 이런 해외 파견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진짜 그 나라 언어는 진짜 초급 정도라도 하고 가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거기선 수업은 태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어떻게 하셨나요? 아. 분들에게. 저는 제가 처음에는 영어로 시도를 했다가 친구들이 네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어랑 태국어를 섞어서 했어요. 수업 자료도 태국어를 많이 넣고, 이게 확실히 한 반에 다 하나의 언어권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업 자료만 그렇게 번역만 해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리고 꼭 저는 해외 파견을 가실 때 웬만하면 저는 무조건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걸 꼭 추천드려요. 제가 꼭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돈. 진짜 특히 저희가 동남아를 예를 들었을 때도 실제 현지 급여가 진짜 되게 이걸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 금액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그 선생님의 월급 명세서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봤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 아마 한 400,000 원? 음. 한 500,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적어도 파견으로 가면 최소 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벌써 한 4-5 배는 되겠죠.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 사실은 그렇게 해외를 혼자 가게 됐을 때, 파견을 가게 됐을 때 생각보다 치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견 프로그램을 가면 적어도 뭔가 저를 보호해 주는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배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험도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저도 그걸 혜택은 받아보진 못했지만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급여 안정성, 그다음에 무엇보다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혼자 해외에 가게 되면 저는 그냥 혼자잖아요. 근데 파견으로 가면은 적어도 같이 파견 간 선생님이 20 명이 있으면 그 20명 선생님들의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여행을 갈 때 그 선생님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하다가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파견 프로그램을 추천해요. 여러분 너무 깨알 정보입니다. 해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트워킹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지원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셔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유튜브로 남기셨던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네, 유튜브를 그때 그럼 시작하신 네. 건가요? 네. 제가 사실 그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물론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그런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전엔 정말 없었거든요. 그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비공개 카페를 어떻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학과에서 아름아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되게 싫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로또 복권 번호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게 되게 뭔가, 저는 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삶을 좀 저는 기록해 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유튜브 채널 코리안 엘도가 아니라 뭐라고 네. 쳐야 나올까요? 그게 엘도 장쌤일 거예요. 네.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제가 그 개인 메일로 Q&A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질문을.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세지를 않았는데 아마 최소 100명 이상 분들한테는 제가 답변을 해 드렸을 거예요, 그 지금 당시에는. 보시면은 사이트 그 유튜브 보면은 그 학생들 태국에서의 네. 활동을 브이로그식으로 남기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한국어 선생님들을 위한 정보들 네. 그 외에 수업에 대한 어떤 꿀팁 네. 같은 것들도 많이 올려놓으셨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접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참 네. 송구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유튜브는 돈이 되나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 저는 돈이 안 됐어요. 돈이 안 네. 됐다. 물론 사람마다 그 콘텐츠마다 다르겠지만 애초에 제가 했던 그 유튜브 자체가 한국어 선생님들을 위한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지구상에는 한국어 선생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을 벌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차비 정도 벌었다.' 한 1 년에 10만 원 벌었을까요? 엘도 장sem으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이었죠. 네.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의 뭐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유튜브 활동으로서 직접적인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는 결국 자신을 브랜딩하는 부분이고,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철저하게 어학당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위주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들 브랜딩하는 측면에서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채널은 꼭 필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진짜 무조건 필수일 거예요, 특히. 네, 왜냐면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정말 한국어 경력이 많고 정말 이분이 박사까지 하셨고 교수님이라고 이분을 선택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있을 네. 수도 있지만 우연히 여러분 너무나, 네, 여튼 어 그런데 사실 온라인에 제가 많은 분들을 또 인터뷰도 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해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의 열정이 좋아.' 또는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이 있으면 나는 되게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힐링을 하거나 물론 공부는 힘들더라도 나는 좀 더 즐거워.' 이런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온라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인스타, 유튜브는 사실은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알릴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음. 네.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SNS는 그냥 저희가 숨 쉴 때 그냥 공기 마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SNS 채널의 음.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시다가 그 네. 다음에 이제 나온 활동이 방송 출연인데, 아 네. 이게 저는 오늘 이제 엘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한선모를 통해서 되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이제 엘도 선생님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 저희 채널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근데 방송 출연은 정말로 많이 유니크한 활동이거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되게 특별한데, 네. 어떤 계기로 섭외가 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아. 어디에 출연하셨나요? 일단 저는 그때 당시 SBS 플러스라는 맨땅의 한국말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 갔다 오자마자 저는 가을 학기 9 월에 대학원을 입학했거든요. 근데 한 12 월쯤에 그 저한테 작가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제안이 왔었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갔을 때 저는 그때 뭣도 몰라 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그 막 후드티에 미키 마우스 그려진 거 그런 거 입고 처음에 갔었거든요, 미팅하러.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여튼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미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미팅이 결국에는 결국 면접이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튼 그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미팅하러 갔을 때 전 당연히 한 2명 정도 있을 줄 알았어요. 한 2-3명 정도. 근데 거기 촬영하시는 이제 뭐 감독님들부터 해서 뭐 약간 작가님들이랑 좀 PD님들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 예 그래서 되게 그때 뭔가 약간 제가 약간 좀 쭈구리가 됐었죠. 음. 그리고 나중에는 수업, 카메라 앞에서 시연하는 거. 네 그거는 뭐 영어로 했어요. 네. 아, 영어로 네. 하셨고. 지금 제가 채널에 요거 하나 남겨 놨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SBS 채널에서 엘도 선생님께서 음. 출연하셨던 부분, 편집된 부분인데 여기서 인제 출연을 하셨고, 네. 그러면 몇 회 정도 출연을 하신 건가요? 제가 얼마나 거기서 촬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마 한 6 번인가 7 번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7회 분량의 급여를 받은 거죠. 아, 7회 불이하게. 네. 급여는 어떻게 얼마 정도 오. 받는나요? 얼마실 것 이거 같으세요? 회당? 이게 오픈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혹시 계약에 어떤 근데 이미 너무 옛날 일이고 일단은 네. 근데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회당 딱 10만 원일까요? 아이 아, 그거보다 많아요? 회당. 회당 네. 회당 30만 원? 여기까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인데 업이에요. 네. 회당 30만 원인데 업이면 네. 곱하기 6을 하면 그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이제 네. 그 오픈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액수를 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가 네. 좀 해 봤고, 그러면 액수나 저희가 섭외 부분을 좀 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진이 네. SBS 플러스 제작진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로 선생님을 보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섭외를 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콘텐츠 만드는 일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섭외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SNS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인한테 소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땐 좀 그랬어요. 네 맞아요. 또는 이미 저보다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까 회당 되게 30 이상이면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오, 이게 촬영장에 가면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카메라가 저를 약간 둘러싸고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그 압박감?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음. 네. 근데 여튼 섭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강연을 이 네. 인터뷰를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건 어느 정도 돈을 받으셨는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섭외가 됐는가 이런 것도 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엘도 선생님이 젊고 예쁘셔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주얼적인 부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저는 캐릭터라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엘도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가 방송에 노출이 되고, 게다가 또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다 여성 맞아요. 외국인 분들이, 국가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고 정말 그 합이 저는 되게 참 좋다고 느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실제와 그런 건 다르지만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나이나 성별이나 또 어떤 외적인 부분 모든 게 당연히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네. 그게 콘텐츠를 아무래도 기획을 하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로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많았더라면 여자 선생님이 됐을 확률이 커요. 성별도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출연한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막 거의 풀 메이크업을 해 줘요. 풀벨 하셨구나. 그래서 네네. 저는 와, 이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제가 화장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장을 해본 적은 있지만 벌칙으로.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구나. 방송물이 이런 거구나. 네. 정말 헤어 세팅부터 어, 해서 어, 진짜 풀 세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매 촬영을 하러 갈 때마다. 되게 그때마다 너무 제가 낯설어 가지고 화장을 처음에는 지우는데도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화장을 지우는 데는 클렌징 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 가지고 그냥 클렌징으로 계속 했는데 그냥 저희 폼 클렌징 한 5 번을 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피부는 붉어지고 막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 머리도 아무리 샴푸랑 린스를 해도 이게 왁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강력한 메이크업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활동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SNS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나를 네. 드러낼 수 있는 플러스 캐릭터가 좀 아무래도 그 기획 의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랑 캐릭터가 좀 분명하게 잡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흔한 경험이 아니라서 네. 궁금하기도 하고 꿈꾸실 것도 같아요. 음. 점점 뭐 한류가 아무래도 좀 인기가 지금도 아직도 ING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회나 이벤트들이 생길 것 같아서 알조 선생님의 이런 먼저 하셨던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또 저희의 캐릭터들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계속 또 이어나가신 게 뭐 온라인으로 또 좀 활동을 해보셨나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네.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기도 했고 아, 예, 제가 분명히 저는 오프라인으로 대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대학원이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죠. 네. 그땐 그랬죠. 근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튜터링 사이트들. 뭐 카페토크 그거는 이제 일본인 대상, 그리고 버블링, 그리고 프리플리 음. 맞나요? 네. 주로 저는 이 세 곳에서 했고요. 제가 처음에 그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수업 하나당 얼마를 받았을 것 같아요? 퀴즈인가요? 네. 이거 뭐 맞추면 뭐 주시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엘돈 선생님께서 온라인 앱에 진입하셔가지고 네. 첫 수업에 얼마를 시간당 받으셨는지를 맞춰달라 이거죠? 네. 정말 모릅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확한 금액을 맞추는 오. 분에게 그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참여할 거예요. 저도 시간당 처음에
저는 엄청 오. 낮아졌을 것 같아가지고 뭐 10,000원? 어. 10,000원 정도 생각했고 지금 25,000원, 뭐 시간당 15,000원, $10 가장 이제 근접한 어떤 것들 정해 말해주면은 오. 10,000원이 좀 많습니다. 어. 일단 답은 나왔고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네. 먼저 네 어떤 제일 게 먼저 하신 분은 네. 사실은 이제 박 네 네. 시간당 15,000원. 시간당 네. 15,000원. 네. 박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커피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엘돈 선생님이 돈을 오히려 받는 게 아니라 강연도 무료로 하시고 선물도 주고 싶다 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약소하지만 저희가 쿠폰을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주시고요. 시간당 15,000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어디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나요? 그 3 개를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어차피 왜냐면 저는 그때 외국인들한테는 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 15,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가치를 한 그 정도로 저는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으로 했으면 돈 더 받아야죠. 그런데 그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1 대1 수업인데도 그렇게 받았어요. 네. 저희가 얼마나 수업을 하셨고 이전에 제가 네. 또 스킵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 태국을 갔다 오셔서 네. 석사를 하시면서 방송 출연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앱으로 수업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그런 구직 활동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건가요? 어떤 일반 회사나 한국어 교원으로서 일을 어학당이나 오프라인으로 하시려고 시도를 하셨던 건가요? 일단 우선 제가 대학원이 주간 수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학당도 면접을 봤었는데 그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 제가 맡아 줬으면 했으면 하는 반이 있었는데 그게 제 수업 시간이라 맞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탈락이 됐나?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락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저도 알고 알 수 싶어요. 없죠. 네. 알 수 없죠.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네. 이제 와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 구직을 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이제 어디 어학당이나 오프라인 센터나 혹은 온라인으로 하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학당이나 센터에서 하고 싶지만 좀 여의치 않아서 뭐 온라인으로 음. 하실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이제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오신 거고 처음으로 15,000원으로 세팅하셔서 이제 열었는데 네.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그래도 네 쪼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진짜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사람들이 신청을 해 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쪼금 네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너무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네 15,000원씩 한 그게 네. 당시에 또 수입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 돈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다들 이 이야기 들으러 오신 저희 거잖아요. 네. 사실 다른 거 다 안 궁금하고 네. 그래서 무슨 일에서 얼마 버는지가 저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한국어 교원들이 아시다시피 그쵸. 뭐 정규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이 다들 여의치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벌이가 되는지가 정보가 나와 있는 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쵸. 실질적인 정보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15,000원으로 세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학생 수준으로 받으셨고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시던가요? 제가 한 10명 조금은 넘게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급여가 네 그때 당시에는 한 1 0 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확실한 게 아니에요. 저도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일단은 1 0 0원 미만 아니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도 수업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많이 쓰지는 못했고 그리고 급여가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한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수업을 좀 많이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돈을 그쵸.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온라인 수업을 아마 한 2-3 개월 차 됐을 때 아마 한 25,000원 올렸을걸요 아마. 네. 음. 제가 이렇게 급여를 바꾼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워낙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내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얼마를 받아야 이 학생한테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음. 대한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음. 지금은
물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다고 하면 저는 한 4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 생각하는 게 이건 제 기준. 네. 그러니까 스스로 네. 기준을 정해서 네. 내가 이 정도의 시간당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그건 왜냐면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시간당 얼마 네. 받을지. 처음에 진입하실 때. 사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수업을 했을 때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2만 원을 수업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금융치료. 네. 학생들이 근데 다 알아요. 그래서 점점 저를 계속 튜저해 주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속해 주는 친구들도 없어져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네. 무조건 낮춰서 많이 받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쵸. 들고, 또 너무 높아도 아무래도 너무 적을 테고,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네. 그 활동을 얼마나 좀 온라인 활동을 하셨나요? 아마 논문 쓰기 전까지 그냥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달에 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어도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그 정도도 못 벌었었던 날이 더 많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달이 좀 더 잘 많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전히 본업으로 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급여 좀 돈이 들어오는 정도가 되셨던 거죠. 용돈벌이였죠. 네. 네, 정확한 표현이 용돈벌이. 많은 분들이 정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달에 50만 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다양하거든요. 온라인으로서의 그쵸. 이제 그거를 그래서 그 정도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버셨다라는 말씀이 저에겐 참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 태국 다녀오신 거 그리고 네. 유튜브 활동하신 것과 방송 출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회사를 네. 다니셨는데 그 회사가 한국어 교육 관련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 대학원 졸업하고 온라인은 이제 접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논문을 쓰는 도중에 이게 취업이 돼서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일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못 했죠.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논문도 써야 되는데 왜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거기 온라인 수업까지 하는 건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왜냐면은 한국어 교육으로 네. 일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제 교육, 그러니까 네. 수업을 해서 음흠. 시간당 돈을 받는 어떤 소속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서 받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회사 생활이죠. 한국어 음흠. 교육 관련이지만 그 활동을 해보신 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안 해봤고 제 주변의 동료분들도 한국어 교육 관련 회사를 다녀본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업무이고 어느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이 좀 한국어 교육 회사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었나요? 일단 우선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은 방금 세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많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결국에는 거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톡투미 코리안 빼고. 네. 그 톡투미 코리안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마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그 당시 그 회사에서 한국어 말하기 앱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갈 그 한국어 교육적인 소스들을 교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관리하고 또 작성하기도 하고 또는 교환을 작성해 주는 선생님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네. 한국어 교육 관련된 앱에 들어갈 내용 교환이나 수업 내용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만든 것을 검수하기도 하시는 매니징하는 그런 일을 그리고 동시에 콘텐츠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앱에 들어갈 그 비디오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나중에는 따로 그걸 담당해 주시는 분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편집을 조금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편집을 했으면 그러면 영상 프로그램을 다루고 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왜냐면 제가 이미 태국 때 그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편집 스킬을 배웠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네. 한국어 교육 회사에서 일을 하셨지만 한국어 교육 관련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또 급여는 조금 너무 대놓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은 네. 사실 스타트업은 저희가 뭐 IT 회사거나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급여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정말 그 정도 금액일걸요? 많지 네. 않았다. 네. 그쵸. 그냥 뭐 그냥 월급이 뭐 앞자리가 2긴 한데 네 결코 중반은 넘지 않는 네 딱 이 정도? 네. 당시 네. 그때가 몇 년도였죠? 아마 21 년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20년도쯤에 그 정도 한 200 중반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의 네.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었나요? 세전. 네. 대전으로. 네. 가슴 네. 아파. 그럼 새 후면 더 내려가잖아요. 여기까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궁금해요. 그게 급여 수준이. 물론 공고를 다 해놓겠지만 실제로 그런 업무를 뭔가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처우가 어떻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어떤 사대보험이나 어떤 그런 근무 시간 뭐 연차 이런 것도 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와 똑같았었나요? 네. 그건 다행히 다 네 해 줬어요. 거기에 점심도 지원이 됐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좋았죠. 네. 네. 건강보험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아마 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다니다가 네. 그래서 그걸 왜 그만두셨는지.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저도 되게 좀 어렸기 때문에 뭔가 내가 쪼금 더 하고 싶은 일,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 일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던 일이 뭐랄까요? 그 일을 제가 약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 저도 네 다른 곳을 생각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엘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저희가 흔히 어떤 구직 사이트 유명한 게 뭐 잡코리아나 뭐 알바몬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 교육이라고 치면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 이런 아까 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매니징 같은 것도 연구나 이런 부분도 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의 이외에 파트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엘도 선생님께서 겪어보신 일이라서 뭐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이후에도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지금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엘도 선생님 인스타는 14만 정도 팔로워가 있던데 인스타는 이쯤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인스타는 사실은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개인 콘텐츠를. 채널인 거죠? 개인 네. 채널. 네. 회사랑은 상관없는. 네. 회사랑은 네. 상관없이.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회사 계정을 활용을 해서 SNS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개인 SNS를 만들어 보고 한번 해 보자, 테스트를 해 보자고 했는데 되게 너무 사람들이 제 걸 팔로우 안 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안 해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 SNS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특히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지금 SNS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진짜 잘된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의 콘텐츠를 참고하는 거는 정말 좋아요. 참고하고 분석하는 건 좋은데 비교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되게 별론가? 나는 되게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되게 이런 데 재능이 없나?'라는 비하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석만 하고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팔로워가 이렇게 많나요? 근데 또 다시 또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 다시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또 해봤어요. 이제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라는 생각으로 다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순간부터 갑자기 정말 감사하게 또 이제 팔로워가 확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5,000명이 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미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아마 팔로워가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한 14만 15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튜터링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 개인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아. 네. 일단은 제가 튜터링 사이트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내가 수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튜터링 사이트에서 그리고 그리고 또 사이트마다 그 수수료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저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30%는 떼갔을걸요? 수수료를? 아 30% 정도를. 네. 그럼 100만 원 벌면 거의 30만 원을 떼가는 수준으로 생각보다 그쵸. 크네요. 70만 원에서 저는 또 세금도 내야죠. 아 그렇죠. 또 네.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음. 그러면 제가 그 처음 인스타로 모집을 했을 때 제가 네.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다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인스타를 통해서 자력으로 네.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셔서 한 달 동안 번 돈이 네. 얼마 정도일지 한 달 동안 자, 네. 저는 150만 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나 선생님이 50만 원 써주셨는데 저 너무 가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오. 15초 후에 종료하고 근접한 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500만 원? 이거 그만 그랬으면 기석했죠. 네. 500만 원 아닌가 봅니다. 지금 답 네.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네 선생님들 이제 끊고 누가 가장 근접한 답을 네. 말씀해 주셨나요? 그 변 선생님께서 네. 제가 230만 네.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끝나고 또 개인톡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대체로 금액이군요. 역시나 저희가 궁금한 건 예. 그래서 자력으로 이걸 자세하게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아까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정말 적어듣고 인스타는 자체 수익은 또 없는 거죠? 인스타 자체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생긴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인스타는 진짜 저를 브랜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하는 것만으로는 100원도 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100원이라니 10원도 못 벌어요. 네. 그걸 가지고 네. 이제 모집을 해서 뭐 줌으로 수업을 하셨나요? 네. 그때 네 줌이 한창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줌으로 수업을 했죠. 줌으로 그렇게 수업을 해서 한 달 동안 2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는데 그건 뭐 시간당으로 받으셨나요? 그거는 그룹 수업도 있었고 그렇게 튜터링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패키지로 팔았어요. 그래서 5시간, 10시간 이렇게 또는 그럼 그룹 수업 5시간짜리는 얼마였나요? 1대1 5시간이 얼마였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10개 세션을 사면은 그래도 아마 한 30만 원 아니었을까요? 그룹으로 하면 좀 더 싸지는 거였던 거죠? 그쵸. 그룹으로 하면은 더 저렴해지는 거죠. 네. 그룹은 몇 명 정도로 주로 그룹을 하셨나요? 그룹은 한 6명 정도였던 것 6명 같아요. 정도까지 최대 그래서 6명 정도까지 그룹으로. 한 명당 이제 15만 원으로 받는데 그런 식으로 쪼금 저렴하게 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유지하셨나요? 그거 한 2 개월 하다가 얼마 안 하셨네요. 2-3 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 네. 회사를 그 회사는 혹시 네. 학구교육 관련 회사였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인스타로 네.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 활동을 2-3 개월 정도 하셨고 네. 비슷한 수준의 달달이 그 정도 한 200만 원 넘는 수준으로 보셨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달도? 쪼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조금씩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도 한 150 이상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만뒀던 게 쪼끔 뭐 어떤 영역에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약간 네.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프리랜서 생활이라는 게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프리랜서를 꾸준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약간 저한테는 뭔가 좀 잘 맞질 않더라고요. 음. 이 돈에 대한 압박도 오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막 이랬으면 제가 태국에 파견을 간 상태에서 튜터링을 했으면은 정말 튜터링도 계속 했을 더블로 이제 그러면 낮에는 현지 수업하고 네. 밤에는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면 뭐 플렉스하는 거죠, 뭐. 네. 이게 여기 네.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네. 어떤 한국어 교육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고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 선생님께서 워낙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네.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했던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급여부터 정확한 금액부터 그런 애로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오신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웹을 통해서든 직접 학생을 모집하는 것들 그리고 SNS 운영하는 것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